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사무실의 한지훈, 김인석. 네, 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된 이유는 대선이 됐기 때문에 2025년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의 부동산 전망이랑 향후 이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그 정책, 이게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전망만 했던 게 향후 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오늘 취임식도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공약을 보고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선을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로 있던 수요자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이 공약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은 이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치러진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공약이 디테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략하게 기존의 대선 전후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가 끼어 있을 때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불안정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도 재밌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 총선과 네.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됐을 때, 그 때를 좀 비교해보면 좀 지금이랑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선 시점하고 맞물려서 많은 현장들이 조금 스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선을 끝나고 좀 향후 지켜보다가 추이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하시겠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현장이 갤러리 83이었나? 네. 그쯤에 계약자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마자 입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 보자마자 12시 땡 하고 입금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 기점으로 이제 다주택이 될 거다. 정권이 지금이랑 좀 더 비슷한 시점에 화라락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똘똘한 채가 될 거다라고 해서 좀 미리 움직이셨던 분들, 그죠? 저번 달, 저저번 달 해서 강남권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뭐 워낙 또 뭐 계절을 막 잠가버리고 매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지난 대선 때나 지금 대선 때나 이유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그렇죠. 이쪽 정권의 문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강남, 서초, 용산 뭐 여기는 잠시까지 누가 잡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제 뭐가 나오냐를 그게 궁금해서 기다렸던 거지. 그쵸. 뭐 어떤 정권이 되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나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 어떤 걸 펼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보려고 했던 관망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됐죠.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뭐 교체는 수순이었고, 교체가 되면서 근데 기존의 그 정당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상반되는 정책을 조금 유세를 좀 봤는데, 좀 다르게 기존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정책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기존의 정당과는 조금 다른 정책들을 발표하게 돼서 기존에 좀 걱정하셨던 사당 정권을 뭐 좋아하셨던 그분들한테도 조금 좋은 그런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쪽이 어떻게 조금 뭐 잠길 거다, 풀릴 거다 하는데 좀 열어놓는 상태로 좀 공약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예전처럼 규제를 심하게 해서 이걸 잡겠다 이런 건 좀 버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해본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은 전 정권, 전 정권에서도 부동산을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해서 개입을 해서 실패라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학거지라는 말이 생겼어요. 당시 전 정권에서도 실패를 좀 하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를 많이 얻었던 이유가 그런 걸 좀 막아주겠거니 하고 뽑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똑같이 실패를 하고 오히려 정책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더 폭등을 했던 상황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이런 추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나 공약 발표를 하실 때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 정부가 손을 썼을 때
뭔가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극화를 인정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비싼 동네는 뭐 얼마를 가든 살 사람 있으면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맞아요. 걷어들여서 포인트는 세금인 것 같아요. 그런 세수가 식으로 모자라요. 일반 민간 뭐 이제 중산층 계층에게 그 돈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이 투자자금이 거의 부동산을 많이 쏠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이 대장이고 그쵸. 부동산이 그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쪽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배당 이런 것들 좀 더 늘려서 부동산에 지금 쏠려 있는 이 투자금 수요를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질 거고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7월달 DSLR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정치랑 상관없이 그 전부터 이제 쭉 왔던 게 이번에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산 대비 그러니까 자산이 없고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이 대출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은행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어서 거의 영끌이라고 했듯이 쫙 당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서 근데 이번에 세부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집에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그쵸. 대한 사기 신도시 그렇죠. 쪽에 공급을 늘려서 이걸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런 대출 규제 부분이라든가 정부에서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풀이하려는 것 같고 전 정권까지 가는 거는 사기 신도시보다는 좀 일기 신도시를 다시 좀 재건축 재개발을 그쵸. 하려는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신도시의 공약과 좀 맞물려서 이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죠. 그쵸, 공급이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풀어나가려면은 뭐 맞아요. 가기라든지 강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 논리에 맡기겠지만 공급으로서 이거 좀 풀어내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이엔드 현장들도 가격이 천정부지를 섰고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삶을 되짚어 봤을 때는 뭐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공급이 많아져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주할 만한 공간들이 많아져야지 서민들의 그런 주택 공급이라든지 가격이 좀 잡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있습니다. 일단 서울 시내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용적률 제한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안 막겠다. 이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하려고 했던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막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막지 않겠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발표로 봐서는 그런 기준인 것 같고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워딩을 좀 보면 고품질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방송에 얘기를 하지만 고품질의 공공임대가 나오면 이제 이미지가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공주택 LHSH 아파트가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공주택과 고품질은 맞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 부분은 모르죠. 이제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더할 나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 건 네, 맞는데 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그 그렇죠. 차이가 없고 쉽게 옛날에 이제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좋았잖아요. 되게 넓게 나오고 되게 최신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거래가 조금 그래도 됐지만 이제는 너무 브랜드화됐던 건설사들이 있다 보니 수요가 공급이랑 수요랑 그 매수세랑 자산의 가치 시장성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라든지 계획적으로 그렇죠. 이제 정부 정부 주도하에서 주도하에서 정부 주도하에 나오는 거니까 나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뭐 재건축 얘기가 한창 뒤라고 얘기하는 뭐 잠실 주공이라든지 이런데 주공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입지가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발 시대였고요. 시대적으로. 네. 지금은 그게 조금 힘든 게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얘기로 이제 DSR 3단계 뭐 이런 걸로 돌아가자면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정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대출만 받아도 영끌이다. 왜냐면 이제 대출 받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땡기고 신용대출 땡기고 주담대 땡겼다면 이제 어떻게든 대출만 받아도 이제 영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고분양가는 어쩔 수가 없는 이제 향후 나올 것들 건축비랑 뭐 인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임금률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건설사에서 많이 못게 못 지으니까 최단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뭐 시공률이 내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다른 수익성으로 좀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건축비가 그래도 조금 안정화는 찾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고 양극화는 이미 인정을 했고 양극화로 갈 겁니다. 하이엔드 주택은 사실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만의 얘기를 그래. 그래서 세수만 잘 거치면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엔드 쪽에 이제 더 많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주택이 악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거 다주택이 악당이란 말은 조금 이제는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주택자가 악당이다 그리고 뭐 악마화했던 얘기는 한 3, 4년 전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들이 이제는 똘똘한 한층 많이 옮겨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5억짜리 3개 갖고 있으신 분들 3개로 합쳐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강남권은 기본 뭐 20억, 30억이니까 이 정도 아니면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거의 약간 좀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부자분들 엄청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양극화에 또 이 부자 카테고리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참 불안했을 시기에는 이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렸던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두바이도 있고 뭐 미국 쪽에도 이제 부동산도 많은데 오히려 지금 서울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 쓰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중국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 미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세가 센 걸 보고 저희 고객들도 다시 조금 눈을 많이 다시 또 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시는데 네, 많이들 이제 문의도 많이 들어왔고 토호가를 제외한 성동구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토호가 제외인 상품들 좀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위주로 다시 좀 그리고 네오도 일단 서초 외 러프하우스도 며칠 전에 확인해보고 60% 계약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도 뭐 저희 곳도 문의가 있고 하는 거 보면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양극화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으로 받아보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다, 진짜 많더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양극화는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뭐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나 집들 같은 경우가 뭐 비싸봤자 10억, 뭐 저도 뭐 대표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뭐 4, 5억대, 5, 6억대 이런 집들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서울은 양극화의 끝을 바라보고 있죠. 20억대, 30억대 우리가 저걸 사라진 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실드가 더 강해진 느낌? 더군다나 그나마 없는 자들의 강남이라고 했던 잠실 같은 경우도 이미 평당 1억을 찍었어요. 그쵸, 못 들어가죠. 뭐 9평이 30억대인데 못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이 양극화라는 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규제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규제를 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펼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이제 당선인이 되셨어요. 준비를 하고 하는 데에서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분간 공급 부족은 계속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인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부동산을 잡는 것보다는 민생 안정,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이 먼저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되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되면 그 후에 뭔가 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저희가 어차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킨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불안 요소인 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토호가 엮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까지는 똘똘한 한치 기조 때문에 그냥
더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매물을 잠궈두었던, 그리고 혹은 거래를 하려고 막 준비를 했었던 분들도 다시 걷어들이고 막 잠궈놓는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호가 올려서 거래를 조금 활발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3년 전에도 동일한 사이클. 그래서 맞아. 최근에 보면 이제 강남 3구 용산이 토어가에 바뀌면서 거기는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데 번져서 지금 성동구, 마포까지 계속 신고점을 찍고 있어요. 강동구에 고덕동이 있는데 거기가 부평이라고 하는 8세 타입이 20억을 넘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오히려 천호동보다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 강동의 고덕동이 20억이 넘었다는 거는 이 풍선 효과가 주는 게 너무 대단해졌다. 강남이나 용산에 올라간 가격이 너무 급격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변 강동이나 마포, 성동구 쪽이 오히려 이제 가격이 낮아 보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 가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공급이 당장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권 내 아파트 가격들은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계속 조금씩 우상향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과밀 구역들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3, 4년 전에 3기 신도시 한창 발표 나오고 했을 때 제가 한 대표님이랑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8억, 9억 될 거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3기 신도시 부지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전 청약하고 당첨되는 분들은 좋다고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받았을 때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이게 8억, 9억 간다고? 이랬을 때 야, 이거 잘 될까? 이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3기 신도시를 떠나서 새롭게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7억대, 8억대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물가가 엄청 치솟았어요.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가파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아파트가 주변 한 5억대? 그죠? 비싸면 5억대였고 괜찮다 싶은 데가 내가 3억 됐으니까. 중반에서 4억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권역 말고 제가 좀 변두리를 돌았잖아요. 뭐 인천이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뭐 경기권을 좀 돌았는데 생각보다 그 대선 전에 그런 많은 청약들 그 분양권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약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기 침체고 어렵다고 했는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을 가시려는 분들 조금 빠른 움직임들은 빨리 움직였던 것 같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7월에 그 DSL 나오기 전에 이번 달 안에 조금 승산을 보셔야 아니면 그대로 계셔야 아니면 공급이 없는 미분양 분양권을 다시금 좀 살펴보셔야. 근데 이게 또 오해가 있는 게 DSR 3단계 적용이 되는 거는 6월 30일 이전에 공고 나오는 이제 신규 분양권들은 2단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3단계 적용되니까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가 그 DSR 2단계로 적용이 되는 단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 건수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거래 건수가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매물 좀 내놓고 팔고 힘차라해서 그걸로 뭐 작은 투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축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매보다는 분양권을 얻어서 작은 스케줄을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신축 자체도 많이 없고요, 사실. 계좌도 잠가버리니까. 자영업자분은 특히나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저 돈이 없다 하는데 저는 이제 사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게 맞냐. 그냥 물가가 뭐 올라가니까 그냥 뭐 푸념으로 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외여행 계획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물가는 터져나가고 그리고 이 방송을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방송 안 보세요? 안 보세요. 볼 시간이 내가 어떻게든 연끌을 하든 지금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시려고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 이런 방송을 찾아보는 것도 양극화 때문에 맞아요. 밑에 있는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위쪽에 있는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찾아보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 투자 수단도 마련을 해보고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입장으로서 화만 나서요. 악플을 달게 되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이제 넘사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나도 살고 싶죠. 한남 더일이나 한남동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사다리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양극화의 탑인
파크사이드 얘기 한번 할까요? 파크사이드가 탑인가요?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약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쵸. 탑이지 않느냐. 포지스가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기사들부터 난리 시작해서. 났죠. 근데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죠.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대형 평형 같은 경우가 100억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대형 평형의 100억대가 수용을 하다못해 좀 싼 거 같은데 포지스가 싸졌다. 왜냐면은 같은 평형을 비교했을 때 나이는 만난 같은 경우 180억, 200억이에요. 한감동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파크사이드는 오히려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평대가 왜 작게 나오냐고. 분명히 포크사이드도 오픈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슈몰이가 될 겁니다. 그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100% 미분양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다 완료될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임대 분양을 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뭐 별로 그건 너무 잘 될 거예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발되는 복합 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선시공이기 때문에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서비스들 복합 개발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그나마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로즈도 호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비교하려면 잠시 시그널이랑 좀 비교가 될 것 같고, 근데 단지 내부의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부지도 엄청 크기 때문에 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입지,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세 개만 해도 이슈몰이 하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하이엔드를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비싸다고는 해요. 평균 가격은 지금 뭐 2억 2천 정도 잡힐 것 같고, 이제 고층 부분이나 큰 평형은 더 비싸긴 하겠지만, 물론 그 자산가분들도 비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는 느낌을 알잖아요. 이게 비싸다고 해서 될 현장인지, 아니면 비싸도 선택을 할 현장인지. 오피스텔은 좀 기간이 걸리고 어렵게 진행될지언정 이제 아파트 현장은 나오면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위주로 네. 되고, 그 다음에 노즈도 호텔이 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갤러리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오피스텔이 3개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보고 관계자에 따르면 꽤나 평면으로 잘 나왔다고 해요. 그건 또 약간 고무적인 네, 천정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고.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다고 하고 평면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던 게 작은 평형대 오피스텔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익성을 좀 뽑기 위해서 천정고도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괜찮게 뽑혔고 거의 제일 작은 게 한 4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시기 적절한 걸 수도 있죠. 너무 수도 있을 수 있고. 똘똘한 한 채가 아닌지. 가족법인에서 이제 뭐 그런 제형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뭐 가격 빼고는 뭐 다 좋으니까요, 사실. 이 가격도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입주 시점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지금은 뭐 아무리 비싸다고 떠들어봤자 그 시점이 돼야지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파크사이드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오늘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절 취임을 하셨으니까 걱정하셨던 것보다 규제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가 안 할 거라고 발표를 하셨고 재건축 재개발도 유지를 하면서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의 양극화를 인정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맡기겠다 이런 기조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 정부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은 게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에 대한 그리고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기가 먼저였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는 인식의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다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줘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이거부터가 제일 좋은 변화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들 또는 이제 고급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쨌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셔서 자산을 만드시는 분들 인정을 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축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많이 버셔서 지금 세금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종소세 내느라 지금 허덕이잖아요. 사업자 하면서 이게 세금 낸다는 게 되게 나라에 당연히 탈세는 나쁜 거지만 사업자를 해서 세금을 내고 뭐 부동산도 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세금 잘 디테일하게 이제 좀 조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공약하신 대로 지금 공약하신 대로 잘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은 나오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본 기준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근데 이걸 정책 실행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 잘 맞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맞춰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당분간의 공급은 힘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내 상승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뭐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선 오늘 딱 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신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분양권들을 빨리 이제 팔 수가 있고 부동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승이나 이런 거고 뭐 공급은 한정돼 있고 해서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경기가 너무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이번 기점으로 다시 조금 부동산이 오를지언정 뭐 주식이 오르고 다 오를지언정 좀 경기가 좀 좋아져서 다들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 이렇게 전달드리면서 이제 구독이랑 댓글 잘 부탁드리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